네, 5월 31일 6일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뉴스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산 아파트 가격이 2달 넘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문제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경기 북도 논쟁, 김은혜 후보 일산대교 무료화 말 바꾸기, 삭감됐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예산이 선거를 앞두고 부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장 뉴스입니다. 능곡초등학교 앞 통학로가 위험 천만한 공사장이 됐다. 이송호 기자가 직접 가서 취재를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체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 가격인데요. 최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흐름을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에서 2달 넘게 꾸준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 5주간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이렇게 저희가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0 이상이 되면 전주보다 가격이 어쨌든 오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란색 일산 동구 0.04에서 0.08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9주 연속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자, 노란색 일산 서구 역시 0.02, 0.0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5월 마지막 주에는 근데 0.1까지 갑자기 상승률이 쭉 이렇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일산 서구 상승률이 이어진 건 11주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보니까 맨 아래 회색 그래프는 네. 덕양구인데 0.1에서 0.3 겨우 오르내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덕양구는 지난달 중순까지 한 3달가량 약간 하락세가 좀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소폭의 상승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2달 넘게 이어진 일산 아파트값 상승세. 네. 자, 요인이 뭐라고 분석되나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번 선거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일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재건축 추진 등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일산 서구의 경우에는 후곡마을에서 또 문촌마을 이런 곳에서 가장 역대 그 거래가를 기록하는 그 신고가 아파트도 계속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추세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일기 신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가 총 5개잖아요. 근데 네. 같은 일기 신도시 중에서 평촌이나 삼본 또는 중동에서는 가격이 보합세 또는 약간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도시의 용적률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평균이 226, 그 다음에 평촌은 204, 삼본은 205, 그러니까 용적률이 다 200이 넘는 고밀도거든요. 예. 자, 반면에 일산은 169%로 5개 그 일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분당보다도 낮군요. 네, 분당도 184거든요. 예. 분당이랑 일산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네, 용적률이 200이 넘는 그런 일기 신도시에서는 가격이 안 오르고 있다. 아, 애초에 용적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용적률 상승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 아무래도 뭔가 좀 유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여기에 반영됐다.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과 재건축 기대감이 있다고 했는데 네. 고양시에서 실제로 추진되는 단지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이 됐죠?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고양시 전체에서 약 1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빠른 선두주자는 문촌 16단지와 강선 14단지 모두 이번 달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덕양구에서도 심심찮게 이제 뭐 옥빈마을, 햄터마을, 무원마을 이런 곳에서 리모델링 추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리모델링 추진 단지보다는 훨씬 많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재건축 의사가 지금 어쨌든 거론되는 곳이 무려 40개 아파트 단지 이렇게 됩니다.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하겠다는 단지가 훨씬 많은 거죠. 네, 갑자기 이렇게 쭉 늘어난 거죠. 비교적 일찍 리모델링을 추진해 일정 정도 궤도에 오른 이런 단지를 제외하고는 최근 들어서는 좀 뒤늦게 뛰어진 단지들은 대부분 이렇게 재건축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선두주자는 이달 통합 재건축 추진 준비위 후곡 3, 4, 10, 15단지 이렇게 4개 단지가 한꺼번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가 행정적으로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재건축 관련 관리 또는 지원책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설계된 게 없다라고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양시 재정비 판도가 리모델링에서 재건축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좀 반영해서 아무래도 재건축에 대한 적극적인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리모델링 재건축 통합하는 시 부서가 좀 만들어져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이동환 후보의 리모델링 재건축 공약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이재준 시장은 노후 시설을 개선한다라는 데 방점을 좀 찍고 있고요. 이동환 후보는 자산 가치 상승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인상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리모델링과 재건축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다는 것이고요. 자, 이동환 후보는 공약을 통해서 용적률 300%를 아예 이렇게 숫자로 명시를 했습니다. 자, 이재준 시장은 몇 %까지 용적률을 올리겠다라는 이런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재임 시절에 이미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높이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자, 매번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논쟁이 있는데 바로 경기 북부 분도 가능하냐? 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경기 북도를 설치하겠다라고 했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하나의 경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지난 15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이거를 약속을 했거든요. 김동연 후보는 경기 북부는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여러가지 중첩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남북협력과 평화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자치권을 부여받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경기 북부 교통 및 인프라 투자, 중장기적으로는 임기 내 문화 콘텐츠 경제 특구를 설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규제 완화와 특별 재정 지원, 그리고 특별법 제정 등도 약속을 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당선될 경우 곧바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투표도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입장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선거공학적 행태다라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비판의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분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군요. 네네. 공약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역의 근본적인 발전 방향 없이 분도론만 외치는 것은 선거공학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경기 북부의 대규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도시를 만들어서 분도 요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에는 두 후보가 공통된 입장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양시장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분도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분도 자체보다는 규제 개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분도를 강력히 이야기하는 이런 후보는 없어요, 사실. 같은 민주당인 도지사 후보는 분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같은 민주당 이재준 시장은 약간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분도를 했을 경우 우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견이 아직 합의가 안 됐다. 고양시가 경기 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져오는 것보다 덜어줘야 될 게 많다.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마 애매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산대교 무료화, 이번에 이제 경기지사 양당 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말 바꾸기를 했다,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어요.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해온 일산대교 무료화를 맹비난했거든요. 네. 그런데 경선에서 승리하고 보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이야기하는 이런 무료화 공약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김은혜 후보는 무료 통행 패스 카드, 이걸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년 예산이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추산되고 있는데,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했던 방식 그대로 이제 따라가겠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인근 지자체와 함께 국민연금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방침, 요 방침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경기도가 네. 선 무료화를 시행하고 사후에 정산한다, 이런 방침으로 무료화를 강행했거든요. 하지만 법원이 안 된다고 판결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김은혜 후보의 방식이 무료 통행 패스 카드인데, 사실은 기존에 이제 유사한 거죠. 사실은 이제 비슷한 방식이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또 각 지자체, 뭐 김포, 고양시 같은 각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담 비율을 논의하는 방식, 이 방식은 두 후보 모두 동일합니다. 고양시민, 김포시민만 무료화한다, 이거는 또 다른 또 차별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서 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따라서 세부 방안이 앞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 삭감됐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예산 145억 원이었는데 이틀 전이죠. 일요일날 부활됐습니다. 이렇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홍종민 의원실에 전액 삭감을 보고를 했는데 2주 만에 이제 다시 부활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건설비가 증가했다라는 이유로 145억 원을 완전히 삭감을 해버렸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으로 이걸 선정하면서 추진을 방해해 왔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죠. 특히 이제 홍정민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임위랑 예결위에 동시에 다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인사들,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목조목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따진 거죠. 아무튼 고양시 입장에서는 3전시장 건립이 순조롭게 차질 없이 진행되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설계랑 시공이 따로따로 돼야 되는데 같이 병행해서 빨리 하겠다. 즉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하기로 원래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네. 자,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고양신문으로 독자분이 제보 전화가 하나 왔었죠. 예. 그래서 능곡 초등학교 앞이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이성우 기자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셨는데요. 가보시니까는 지금 상황이 어떻든가요? 학교 앞, 특히나 초등학교 앞은 스쿨존이라고 해서 자동차도 30km 이하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속도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거기 가보니까 과연 이곳이 스쿨존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뭐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학교 주변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주변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능곡 1구역 재개발 사업입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게 2019년 7월부터라니까 네. 학생들의 피해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것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은 공사장에 쓰이는 회색 철제 울타리가 보이죠? 네. 예, 이 울타리 지금 오후 1시쯤 하교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울타리를 무조건 통과해야지 학교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학교를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진은. 아니 이게 그러니까 공사장 무슨 통로가 아니라 학교 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 통로를 통과해야지만 학교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네. 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아까 그 회색 울타리의 끝 지점이에요. 학교 건물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지점을 영상으로 찍은 건데 이것도 하교하는 모습인데요. 5, 6학년, 고학년 아이들은 머리를 숙여야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 출입구 높이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 통학로를 시공사 측에서 요구를 하면서 학교 건물의 중간에 출입구를 임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힘들게 다니는 것이죠. 다음 사진은 통학로에서 본 학교 건물 사진입니다. 통학로라고 믿겨지시진 않으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 학교 통로가 됐어요? 예, 앞에 보시면은 폐자재가 네. 콘크리트가 막 쌓여 있고 트럭들이 막 주차돼 있잖아요. 근데 그 트럭들이 주차되어 있는 인도가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입니다. 저 트럭이 서 있기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중간에 이동도 할 텐데 문제는 이 통학로로 학교장 얘기 들어보니까 한 400명 정도가 통학을 한다. 아침 저녁으로, 아침 오후 계속. 네, 문제가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 혹시 현장에서 학부모님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나요? 공사 소음이 너무 심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린다. 즉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2년 넘게 이제 먼지가 발생을 했잖아요. 눈은 네. 충혈되고 목은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또 코로나 시기랑 겹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해서 검사를 계속했다는 거죠. 덤프트럭이 자기 앞을 횡 지나갔다는 거예요. 녹색불인데, 도행신호인데. 네. 그러면서 사진까지 같이 제보하셨는데, 야, 이거 키 작은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다. 그러니까요. 어른도 무서운데 네. 이런 얘기도 했고 6학년 자녀들도 등하교를 같이 시킨다. 그만큼 불안하다. 그렇죠. 그만큼 불안하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 저학년 두고 있는 부모들은 같이 등하교를 못 할 텐데 너무 걱정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공사가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돼야 될 것 같나요? 자, 현재로서는 올해 9월쯤에 공사는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최근에 시공사 측에서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니까 통학로를 또 바꿔야 된다 이렇게 통보했다고 해요. 공사 기간 동안에만 3번이나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등하교 시간에 대형 차량들의 진입을 좀 막고 또 인도 위에 있는 불법 주차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산먼지와 소음인데 이것도 제발 가림막 좀 제대로 설치해가지고 아이들 피해 좀 없애달라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네요.